안녕하십니까.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.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. 조정 분위기가 최근에 나타났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내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. 그런데 좀 심하게 내린다 싶습니다. 어제 제가 숏폼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죠. 예전 뉴욕 페드의 빌 더들리 총재, 이분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. 이 얘기는 제가 어젯밤에 속보로 좀 알려드렸고요. 이것을 알려드렸었던 이유는 이게 호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 또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었어요.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거절했다. 이 얘기거든요. 두 개 다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바이백 얘기는 이번 주에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럴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번에 진행되는 건 당연히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마무리되는 그런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다음 분기 내용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서 또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스닥 100만 내린 건 아니죠. 근데 나스닥 100 선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급락 나오고 있죠. 이러한 비슷한 형태를 과거에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.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4월. 제가 5월에 이 11월과 아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 11월 이후에 나타났었던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11월 저점을 만들 때하고요. 이 5월의 저점을 만들 때 이때 연결되는 이벤트가 FOMC 회의하고 재무부의 분기 리펀딩이죠. 그리고 금리 흐름도 거의 비슷했어요. 금리 흐름도 고점을 치고 꺾이고 고점을 치고 꺾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. 이번엔 약간 좀 틀리죠. 고점을 먼저 빨리 쳤어요.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근데 나스닥을 보면은 제가 이번에는 작년 11월하고 올해 4월 같은 흐름이 나타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죠. 왜냐하면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만들고 뚫고 나가니까 모양 자체가 틀려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이벤트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향후 시장이 나타날까 저도 참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고점 여기 나타났었던 이 모습만 제외한다면 작년 11월에 M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었던 그 조정 모습 그리고 바닥 만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올해 4월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도 약간 높이가 틀릴 뿐이지 M자 형태로 나타나면서 저점을 만든 그 모습 이번에도 7월에 뚫고 나갔었던 그 모습을 제외한다면 기간하고 모양새가 거의 비슷합니다. 조정받는 모습도 비슷해요. 그리고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하고 연결이 되는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드는 그런 모습 이 뒤로 고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는 그 뒤로 나타나는 이런 하락이 금리 하락이 이번에도 좀 나타나 줄 수도 있는 것인가. 물론 이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때는 5%까지 올라갔었던 그때고 올해 4월만 하더라도 4.5에서 4.75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4% 초반대까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점차 이 변동폭은 줄어드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한 4% 부근까지만 내려가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번에도 조정 만든 이후에 상승 시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지금 미리 얘기할 게 아니라 계속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이번에 과연 조정은 어디까지 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. 작년 11월에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121선을 하회해가지고 이 표엔 안 나타나지만 201선까지 내린 거예요. 이게 14,000대까지. 그리고 올해 4월에는 121선까지 빠졌고요.
근데 이제 그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런 식의 빠지는 이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. 121선이 지금 18,500, 201선이 17,500 레벨에 위치하고 있어요.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멀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. 여기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지금 미리 좀 이때 좀 팔 걸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, 그건 사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. 여기서 팔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단 추세선 여기서는 못 팔아요. 이렇게 이 두 번째 오는 이 시기에서는 당연히 이때처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? 라면서 다시 한번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.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요. 근데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.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가 좀 리스크 관리해 줄 만한 그런 시점이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이때 매도 못한 거 후회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, 이 줄긋기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기술적 분석으로 실전 전략을 세울 때도 좀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맨꼭대기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후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. 지금 후회보다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때, 과거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런 상황들을 참고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될 테니까 그때 지금을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도 반등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이다.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빠진 것만큼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9,100, 200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. 121선까지만 보더라도 아직도 6, 700포인트. 위에서 빠져내려온 게 1,500포인트 정도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만약에 201선까지 빠진다면은 그만큼 더 빠진다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지금도 리스크 관리는 반등 때마다 좀 해주는 게 맞겠다,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. 또 하나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.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해,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, 아마. 근데 예전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반락해가지고 올라가는 이 시점, 이런 시점을 노려야 되는 것이지,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전고점 막 뚫고 올라간다, 그것을 지금 생각할 땐 아니라고 봐요. AI 쪽에서 기업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, AI 기업 실적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아직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줄 때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바이백 얘기할게요. 바이백을 재무부에서 하나도 안 사줬다, 이 얘기거든요. 제가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 오퍼레이션을 검토하고 또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, 이 말씀 드리면서 더 효과적으로 유동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어제는 바이백 오퍼레이션을 모두 다 거절했다, 이거죠. 제가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바이백 할 그 대상을 미리 정한 거거든요. 맨 아래에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, 이게 10년물 국채예요. 발행된 게 작년 12월 15일에 발행된 거거든요. 370억 불 정도 발행됐고, 요 앞에 나와 있는 요게 쿠폰 레이트,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. 이게 입찰에 응한 그 레이트가 아니라 발행 당시의 쿠폰 레이트거든요. 근데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입찰에 응찰한 그 레이트가 재무부가 사주기에 마음에 안 들었다,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텐데, 지금 여태까지 얘기 나온 건 그래요. 재무부 생각엔 아마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,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. 그래서 그 영향이 바로 시장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. 이 바이백 오퍼레이션 시작 시간이 오후장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. 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요. 근데 재무부가 모두 다 안 사줬다라는 그 얘기가 시장에 나오니까 국채 가격이 이때부터 쭉 빠져내려가는 거죠. 이게 재무부가 만든 국채 폭락이죠. 국채 가격은 이렇게 빠지고 금리는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. 4.288까지. 근데 중요한 거는 국채 시장이 충격을 먹을 때, 이때 금리가 이렇게 충격을 먹을 때 나스닥 시장이 더 충격을 먹은 게 아니라 러셀 2000이나
KRE 같은 지방은행 ETF 이쪽이 많이 내렸거든요. 제가 뽑아보니까 나스닥이 이때 빠진 게 1.4% 정도 빠졌고요. 지수가. 러셀 2000이 2.2%나 빠졌어요. 그리고 KRE ETF 같은 경우가 2.8%. 반도체 삭스 지수가 2.4% 빠진 거에 비하면 더 많이 빠진 거죠. 어제 테슬라가 원흉이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에 테슬라 하락폭은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. 2.9%. 어제 뭐 10% 넘게 빠지는 그 와중에서 이 시간대에는 2% 정도밖에 안 빠진 거죠. 엔비디아가 4%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%밖에 안 빠졌어요. JP모건 같은 금융주도 좀 많이 빠졌죠. 1.6% 정도.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시간에 나타났었던 모습이 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금리 관련된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지금 쭉 금리가 다시 빠져 내려오는 이 모습 보면은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주는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재무부가 시장에 어떤 하나의 좀 시그널을 줬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이미 프라이머리 딜러하고는 다 협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본격적으로 미팅하는 게 재무부가 오늘 내일로 시간 잡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 충격 많이 안 갈 거예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가 계속 빠져내려가는 거를 재무부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도 또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 바로 내려야 된다. 빌 더들리 전 뉴욕 총재 이쪽 발언에 대해서 재무부는 아니다 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기도 하겠죠. 그리고 이벤트 이전까지는 금리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라 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. 그리고 주식시장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. 큰 충격을 먹으면서 예전의 이벤트처럼 그림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미국 재무부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립니다. 최근에 변동성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절적 요인으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, 시장에서. 그리고 장단기 역전이 정상화됐을 때 그때 리세션하고 연결돼가지고 또 시장에 충격을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 초기에도 충격 한번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러한 타이밍에 어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악재들은 이번 주말에 모아서 또 말씀드릴게요. 해외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얘기들하고 또 반대되는 얘기들, 그 반대쪽의 얘기들도 또 눈여겨보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. 그런 얘기들은 제가 주말에 또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좀 더 하락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겠고 리스크 관리는 반등 때마다 좀 하시고 내가 왜 여기서 못 팔았을까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. 며칠 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